어떻게 사대 질환을 가능하겠습니까? 암 질환만 갖고 1조 5천억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요. 거기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 발언 시간이 박 후보님 뭐 많이 남으셨고 문 후보님 한 40초 정도 남으셨는데 좀 더 발언 시간 쓰시죠. 제가 질문하고 네, 싶죠. 더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하시죠. 예. 이제 올해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제 보육비 지원을 이제 자꾸 늘려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을 못 해갖고 무상 보육이 중단될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지 정책은 이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 후보님 복지 재원 조달을 보면 증세를 통해서 연간 19조 원을 걷어서 사용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19조 원의 40%는 지방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거 아닌가. 지방으로 가야 할 세금 8조 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약집에 보육비 지원 예산이 연평균 4.6조 원인데 지자체 부담분인 4.6조 원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가? 또 올해 보육 대란의 위기도 경험을 했는데 지방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언제 건지 시작했어?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상보육 비용이 펑크가 난 것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그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총 연간 39조 이 부분은 꼼꼼하게 지금 오히려 박근혜 후보님이야말로 항목별로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 뭐를 위해서 얼마 이렇게 그룹으로 뭉퉁뭉퉁 추정을 했는데 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항목별로 예산을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방에다가 이렇게 들어야 될 것까지 다 중앙에서 쓰셔야만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자유토론을 들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상호 토론이 있고 이제 자유토론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두 후보님 좀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되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 질문 시간입니다. 18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서 총 19,700여 건의 질문이 공모됐습니다. 질문 동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 분야 중 교육 관련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표 질문을 선정된 아침에 말 지금 말 틀린 거야? 똑같은 거야? 후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자,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성? 이러한 현상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면 물론이고 교육 양극화와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 격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교육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한테는 얘기했어. 그럼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씨부터 2분간 벌써 답변해 알지. 예, 저는 이제 교육은 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 전부가 하는데 왜 모르냐? 이것을 위해서 지나친 경쟁 또 입시 위주의 입시 위주로 변질된 아니지. 전교사가 알잖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그거를 내가 내 교육으로 입으로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 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부, 논술, 수능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학벌 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직무 능력 평가제를 도입해서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30초 남았는데 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죠. 예,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지나친 경제교육 그리고 이 고교 서열화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까지 전액학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 원 이렇게 들리면서 가계에 주름살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도 제발 밥도 먹자, 잠도 자겠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처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신분이나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 대통령 한 사람의 뜻만 가지고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 단계별로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를 바꾸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진로 적성을 참고하는 식도가 있는 행복한 중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상한 말을 많이 없애겠습니다. 들었잖아. 그리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서 수능, 내신, 특기적성 그리고 기회균등 선발 네 가지 트랙으로 단순화 국판을 걸었다니. 그렇게 해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이들이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의 교육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교육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당 10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가지고 계신 교육 정책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식견이라든가 경륜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